존경하는 동구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 의원 김종호입니다. 저는 오늘 동구의 각종 현안에 대해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물포구 통합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동구도 앞으로 추진 과정을 공유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구출범 준비국을 포함한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재물포구 출범이 단순 행정의 통합이 아닌 동구 발전의 모멘텀이 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저 또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법률안 통과 이후 1년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걱정과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물포구 출범이 동구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려면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 행정의 뒷받침,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매우 적극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달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다시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은 그 시발점이 되었음이 분명하며 이는 분구의 의미를 갖는 영종구와 검단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체제 통합을 하는 재물포구의 그 상징성이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의 경우 정부가 약속한 10년간의 재정 인센티브가 종료된 이후 특별법 개정을 통해 440억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으며 통합 청주시 또한 561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쇠락한 원도시비,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는 행정체제 개편 성공 모델은 재물포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국비와 시비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 계획을 빠르게 확정해야 합니다. 지난번 의정자유 발언에서 이야기한 바 있지만 통합 여수시, 창원시, 청주시의 경우 재정 조달 방안, 통합 지자체 간의 청사 위치 갈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 인천시의 동인천역 일대 개발 구상에서 밝힌 배다리 인근 신청사 위치를 놓고 주민들 사이에서 부정적 의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도 불분명하고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진행되는 지금의 방식은 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합니다. 신청사 건립은 재물포구 출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동구와 중구가 만나는 동인천역 인근에 재물포구 신청사를 건립하고 흉물이 되어버린 역사를 철거하고 지상으로 북광장과 남광장의 왕래가 가능하도록 녹지 보행 공간을 마련하고 위험천만한 중앙시장 일대를 개발하여 동인천역 일대를 명실상부한 재물포구의 중심 지역으로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통합의 성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물포구 출범까지 이제 2년이 남았습니다. 재물포구의 통합이 주체가 을이라면 신청사 건립 계획을 포함한 동인천역 일대 개발 계획을 동구가 주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응집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재외동 포청 인천 유치, 2025년 앞에 인천 유치 추진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물포구 출범이 동구 발전의 모멘텀이 되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동구 발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하나로 응집하여 실천해 나갈 상설적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청, 동구의회, 주민자치회 통장 자율회, 각 자생단체, 전문가를 포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주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발전과제를 정립하고 시민운동화해야만 우리의 요구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포구 출범을 동구 발전의 계기로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8년 기상청이 펴낸 인천시 기후변화 전망 분석서 예측에 따르면 21세기 초반만 해도 연간 3일에 그쳤던 폭염 일수는 39일, 2일이었던 열대야 일수는 44일로 예측되었습니다. 지구 온도의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을 기준으로 1.5도를 넘으면
기후 재난이 가속화되어 인류의 재앙을 막을 수 없다고 보는데 지난해 이미 1.45도 상승했으며 1.5도 상승까지 6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기후 재난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2023년 4월 인천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달 인천시 동구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마쳤습니다. 국내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 7위인 현대제철이 있고 관내 외곽으로는 대형 화물차가 24시간 운행하고 있으며 절대적으로 녹지가 부족한 우리 동구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선언적 탄소 중립이 아니라 우리 구의 핵심 과제로 설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은 탄소 중립 선도도시로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센터, 에코센터 등 전담기구를 구축하고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과 기후강사 및 에너지 진단 컨설팅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공장 밀집 지역, 화물차와 유수지로 인한 대기오염과 악취, 타구에 비해 많은 노후 건축물, 절대적 녹지 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동구가 탄소 중립 경제 도시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탄소 중립 세부 사업이 현재 동구청 7개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으로 집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현대제철 등 산업계와 민간의 협력을 위한 협의기구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탄소 중립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준비를 위해 탄소 중립 전담 부서가 필요하고 아울러 인천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에서 명시한 인천광역시 동구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